코로나19에 대응하는 치과 감염 관리. 제목이 좀 거창한데요. 뭐 어쨌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원장님들이 그 좀 뭐 이렇게 추가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좀 많아져서 몇 가지 추가돼서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 이게 그 감염 관리에는 우리가 미리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걸 프리커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프리코션을 스탠다드 프리코션이라고 하거든요. 스탠다드 프리코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뭐 표준주의 의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표준주의 의무.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진료실의 환자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모두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헤파 환자든 HIV 환자든 뭐 어떤 환자든 간에 지켜야 할 의무, 요걸 이제 스탠다드 프리코션이라고 하죠. 스탠다드 프리코션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구죠. 기구의 소독과 멸균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기구를 일단 기구 얘기를 좀 해보죠. 기구 얘기를 해보면 인스트루먼트죠. 여기서 이제 기구는 크리티컬 인스트루먼트와 세미 크리티컬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넌 크리티컬 인스트루먼트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기구를 일괄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소독 멸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근데 크리티컬은 뭐냐? 크리티컬은 무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칼이나 창, 뭐 도끼 뭐 이런 것처럼 연조직을 뚫고 들어가서 혈관 내로 세균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크리티컬 기구라고 하거든요. 크리티컬 인스트루먼트 뭐가 있을까요? 뭐 버가 있고 드릴이 있고 큐렛이 있고 블레이드가 있고 뭐 이렇겠죠. 그리고 세미 크리티컬 기구는 그 손상된 피부나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를 세미 크리티컬이라고 분류를 해요. 세미 크리티컬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덴탈 미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넌 크리티컬은 그러니까 세미 크리티컬은 좀 이렇게 반투과성 조직에 접촉하는 것이고 넌 크리티컬은 정상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를 넌 크리티컬이라고 해요. 넌 크리티컬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엑스레이 관구, 치과에서는 엑스레이 관구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기구의 분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크리티컬, 세미 크리티컬, 넌 크리티컬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소독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의 소독 세 가지가 있죠. 낮은 수준의 소독은 결핵균을 못 죽이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결핵균을 못 죽이면 낮은 수준의 소독이라고 그러죠. 결핵균이 이렇게 껍데기가 좀 두꺼워가지고 살균을 하기 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중간 수준의 소독은 결핵균을 죽이면 중간 수준의 소독으로 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소독제 같은 걸 우리가 소독 제를 제품으로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튜버큘로사이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튜버큘로사이달 이렇게 결핵균을 죽인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중간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이상. 뭐 HIV나 그 간염, 해파 쪽에 효과가 있다. 튜버큘로사이달, 결핵균 얘기가 없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건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핵균을 죽이면 중간 수준, 그럼 높은 수준은 뭐냐? 높은 수준은 아포에 효과가 있으면, 아포라는 건 이제 그 박테리얼 스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컴포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기한 형태, 그걸 아포라고 하는데, 아포의 효과가 있으면 높은 수준의 소독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독도 세 가지, 기구도 세 가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결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크리티컬 기구는 멸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티컬 기구는 멸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독은 이렇게 한 단계씩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크리티컬은 멸균을 하고 세미 크리티컬은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고 넌 크리티컬은 중간 수준도 되고 낮은 수준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보통 그래서 넌 크리티컬은 낮은 수준의 소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독은 높은 수준의 소독과 아포의 효과가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과 결핵균의 효과가 없는 낮은 수준의 소독 두 가지만 언급되기도 해요. 그리고 멸균이라는 건 뭐냐? 멸균은 뭐 세균을 멸한다? 뭐 이 멸균이 뭐냐? 세균의 수를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줄이는 걸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이런 걸 멸균이라고 정의를 하죠. 근데 이 세미 크리티컬을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는 게 원칙인데 높은 수준의 소독제가 적절한 게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멸균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더 효율적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미 크리티컬 기구를 아예 멸균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진료기구의 감염관리 분류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온 지가 한참 됐어요. 그리고 이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CDC에서 덴탈 인펙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기구는 뭐 이런 기구고 뭐 외과 기구 뭐 수술용 블레이드, 파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멸균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준위험기구, 세미 크리티컬 인스트루먼트는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높은 수준의 소독 또는 아예 멸균을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넌 크리티컬 인스트루먼트, 정상 피부에 이제 접촉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혈압 측정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거는 보통 이제 낮은 수준의 소독이면은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런데 이게 치과 임상이라는 게 감염 관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과 임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모든 팩터들을 다 고려해서 환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그걸 조율해야 되는 것이
치과 의사고 임상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말감 컨덴서는 뭐 그래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준위험 기구니까 멸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말감 컨덴서에는 뭐 요즘 아말감을 잘 쓰진 않지만 아말감 컨덴서에는 그 수은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수은이 묻은 상태로 오토클레이브를 돌리면 그 자체로 진료실에 그 꽤 위험할 수도 있죠. 그거는 감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알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외골수면 안 돼요. 임상가는 외골수여서는 안 되고 그 모든 팩터들을 어, 적어도 그 커트라인 이상으로 올리는 그 퀄리티 조절을 할 줄 아는 그런 균형 감각과 뭐 소양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권장사항이지 그 철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에게 그 최대 이익을 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써야죠. 그런 프로토콜을 계속 고민을 해야죠. 그 취업의 가이드라인에 아말감 콘덴서 오토클레이브 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오토클레이브 하고 있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이제 보통 스탠다드 프리커션인데 그 코로나19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거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병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스탠다드 프리커션으로 커버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이런 거는 트랜스미션 베이스드 프리커션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뭐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팬데믹이 선언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랜스미션 베이스드 프리커션이 그 스탠다드 프리커션으로 커버되지 않는 거를 그 커버하기 위해서 이 트랜스미션 베이스드 프리커션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코로나19라는 게 지금 다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 잘 모르는 부분이 많죠. 백신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로 지금까지 알려진 데이터 범위 내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치과 진료를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개인 방역 지침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 개인 방역 지침을 만들었는데 뭐 내용이 뭐 이래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를 좀 보면 여기서 스탠다드 프리코션이 기본이고 뭐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트랜스미션 베이스 프리코션이 이제 쓰여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 지침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 이제 좀 보셨을 텐데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글러브 끼고 페이스 쉴드 끼고 마스크 껴라 이 얘기입니다. 글러브 끼고 페이스 쉴드 끼고 마스크 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자잘한 구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진료실에서는 쉽게 말해서 KF94 마스크 잘 막아주는 비말 감염으로부터 잘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 KF94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기본으로 끼는 게 이제 진료실의 프로토콜이에요. 이 마스크와 쉴드는
공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진료 공간을 기준으로 술자든 어시스트든 거기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와 쉴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덴탈 마스크만 썼는데 KF94 마스크를 쓰면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답답할 수 있는데 요즘 KF94 마스크는 그 답답함이 또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덴탈 마스크랑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그 KF94 마스크 쓰면 되고 그 마스크만 쓰면 좀 허전하죠. 이렇게 비말 감염, 비말이라는 게 이제 날아다니는 조그만 물방울을 얘기하는데 그 물방울로부터 보호를 하려면 그래도 그 페이스 쉴드 같은 게 하나 있어 주면 좋죠. 그래서 페이스 쉴드로 1차적으로 맞고 그리고 마스크로 2차적으로 또 맞고 그거를 이제 그 진료하는 사람과 어시스트가 둘 다 끼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이 문제인데 손은 이 공기를 통한 이제 비말 감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접촉의 문제잖아요. 그 접촉의 문제는 그, 그 진료를 하는 술자는 라텍스 글러브를 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시스트는 뭐 라텍스 글러브를 껴도 되고 아니면 폴리글러브를 끼거나 손 소독제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개인 방역 지침을 보면 그 폴리글러브와 손 소독제는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같은 수준일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침이라는 거는 약간 그 단순화의 미덕도 필요한 거라서 손 소독제 또는 폴리글러브, 어시스트는 손 소독제 또는 폴리글러브면 되는데 사실 그냥 라텍스를 끼는 게 더 단순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폴리글러브는 끼는 것 자체가 또 번거롭고 이 사용하는 그 감이 텍타일이 좀 둔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라텍스를 끼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기준으로 비말 감염을 에 대비를 하려면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은 술자든 어시스트든 이든 그 KF94 마스크와 그 페이스 쉴드 요 정도가 이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접촉을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글러브가 글러브. 그래서 글러브가 그렇게 되는데 술자는 라텍스 글러브가 기준이고 어시스트는 폴리글러브나 아니면은 뭐 손소독제 이상, 그러니까 폴리글러브를 끼거나 아니면 라텍스 글러브를 끼거나 이 정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가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테일로 들어가면 진료를 하는 사람은 KF94랑 쉴드랑 라텍스를 껴라 이 얘기예요. 비말 확산 진료 하이스피드, 로우스피드, 스케일러에서는 이렇게 쓰고 뭐 이런 거에서는 뭐 이런 것이 옵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폴리글러브를 껴도 그 비말 확산이 적은 진료에서는 폴리글러브를 껴도 되고 페이스 쉴드가 꼭 필수는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드레싱을 할 때도 뭔가 튈 수 있죠. 뭐 그 상황이라는 게 그 언제나 예측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발치를 하다가도 이것이 갑자기 서지컬 발치가 될 수 있죠. 교정 와이어 체인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꽤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단순화하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고 준수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F94 마스크의 페이스 쉴드에 라텍스 진료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료 보조자. 진료 보조자는 똑같은 거죠. KF94의 페이스 쉴드에 글러브는 뭐 라텍스든 폴리글러브든 자유인데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이런 거는 뭐 그냥 페이스 쉴드 껴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말 확산이 적다 해서 페이스 쉴드를 안 끼고 비말 확산이 많다 해서 페이스 쉴드를 끼고 이거 언제 왔다 갔다 이걸 지키는 게 더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냥 어시스트에게 페이스 쉴드를 그냥 다 끼게 해요. 다 끼게 하면 이렇게 당장에 얼굴로 튀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보람이 있죠. 페이스 쉴드를 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즘 페이스 쉴드가 되게 잘 나와서 착용감도 좋아요. 그리고 방사선실은 기준이 이것도 환자가 입을 벌리고 환자가 마스크를 대기실이나 상담실에서는 환자도 마스크를 끼죠. 마스크를 끼고 들어오죠, 요즘 같으면. 근데 마스크를 벗을 때가 이제 진료실과 방사선실이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실에서 환자가 벗기 때문에 술자나 어시스트는 마스크를 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할 때 이제 뭐 꼭 라텍스가 아니더라도 폴리글러브나 손 소독제 정도면 이제 이 정도면 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직원, 한마디로 진료실을 들어오지 않는 직원은 뭐 대부분 이제 그냥 마스크도 되죠. 근데 대부분 그냥 마스크도 되는데 진료실을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KF94 쓰고 진료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덴탈 마스크도 되겠죠. 그리고 손 소독제나 폴리글러브 뭐 이런 걸 써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대략적인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상담실이 비개방형인 경우에는 뭐 KF94를 쓰고 손 소독제를 써라 이러는데 상담실이 비개방형인 경우가 어디 있어요? 상담실은 언제나 개방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문 닫고 상담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방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환자는 일단 요즘 뭐 마스크 안 끼고 실내 어느 커피집조차도 다 마스크 끼고 들어가니까 마스크는 끼고 들어온다 생각을 하는 거고 마스크를 언제 벗느냐 상담할 때는 벗을 필요가 없죠. 엑스레이 찍을 때랑 진료실에서만 벗는 것이고 진료실과 엑스레이실에서 환자가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술자나 어시스트는 마스크 KF94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밀폐 공간은 환자마다 환기를 하고 진료 시작 전에 환자 가글을 소독제 그러니까 1% 과산화수소나 0.2% 포비돈 뭐 이런 걸로 가글을 한다고 하는데 뭐 치과에는 이 소독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독제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냥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꼭 반드시 익어야 한다는 건 아니고 뭐 클로로헥시딘도 있고 차염소산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자가 내원했을 때 환자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 게 이제 행정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진료를 미루죠. 아니 뭐 우리가 술자들이 미루기 전에 뭐 기침이나 호흡 곤란, 호흡기 증상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환자가 미루죠. 환자가 먼저 미루죠. 그래서 메르스 때도 메르스 환자가 치과에 내원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숨쉬기도 힘든데 무슨 치과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환자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하죠. 요즘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반 환자가 왔는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1339 쪽으로 이제 연락을 권고를 하고 아니면 보건소 검사를 권고를 하면 되는 거고 해외에서 환자가 들어왔거나 확진 환자 접촉자다 그러면은 뭐 14일을 기다리는 게 기본이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거 당연히 신고하는 거고 없는 경우에 14일 이상, 2주 이상 기다렸는데 이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마스크, 글러브, 페이스 쉴드 뭐 이런 걸 착용 후에 진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이런 내용이 한마디로 진료 공간에서는 KF94랑 페이스 쉴드를 디폴트로 착용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진료하는 사람은 라텍스 글러브 그리고 진료를 어시스트 하는 사람은 폴리글러브나 손소독제 정도를 쓴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뭐 지키는 게 미덕이겠지만 이제 이런 기준을 다 지키면 내원 환자가 왔다고 사후에 이제 판정이 되더라도 의료인의 자가 격리 여부의 기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진료실에서 진료받은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의료인이나 어시스트들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킬 걸 다 지켰다. KF94 마스크 그다음에 페이스 쉴드 그다음에 라텍스 글러브 이런 기준을 다 지켰다고 하면 자가 격리를 면제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진료 공간을 기준으로 진료 공간에서는 누구나 출자든 어시스트든 KF94 마스크, 페이스 쉴드 정도를 해주시고 술자는 라텍스 글러브, 그 다음에 어시스트는 폴리글러브나 손소독제 또는 라텍스 글러브도 괜찮고 이 정도 기준으로 해야 이제 자가격리를 결정하는 그런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치과 감염 관리라고 해서 이제 이런 주제로 요즘 강의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좀 해서 그래도 혹시 강의를 못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그냥 들어보실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